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1,000만 명을 돌파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과 인도, 유럽까지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세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Exactly tripled in an exact 4-week period of time. So that's a pretty significant rate of increase. 최근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에 어려움뿐 아니라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백신 등의 그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의료 체계와 방역 체계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 코앞으로 다가온 코로나19 장기전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과 함께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2차 대유행 거의 많은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해외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다시 재개를 하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국내도 러시아 선박처럼 이렇게 좀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의 방역에 의해서 이제 외부에서 감염자들이 들어오고 있죠. 네. 이러한 특히 젊은 층의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네. 국내에서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N차 감염이 늘고 있고 이것이 만일에 가을에 독감 시즌과 겹치게 되면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네. 조금 2차 대유행뿐 아니라 의료 체계에 문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워졌을 때. 우리나라도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네,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해외의 어떤 여건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해외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면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이제 보고가 된 게 12월 말이었는데 지금 한 6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는 1,000만 명 네. 돌파를 하고 있고요. 지금 2차 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나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들이 네. 있을까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250만 훨씬 넘었고요. 예. 일일 사망 확진자가 47,000명이라는 대단한 숫자를 가지고 있고 하루에. 예. 네,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미 거의 130만 명, 그다음에 네. 인도, 러시아도 6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고 그분들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조금 안정화되면서 경제를 재개를 하면서 유럽도 다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증상 감염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의료계에서는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얼마나 많을 것으로 좀 추측을 하고 계신가요? 무증상 감염이 이제 항체 검사를 통해서 네. 좀 일부 알려졌는데요. 네.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무증상 그러니까 그 감염자가 10배, 있죠. 100배라는 게 실제 확진자 수보다 그렇죠. 확진자 수에 비해서 그 정도 추측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연구마다 적게는 5%에서 80%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 무증상 감염자의 많은 부분이 20대, 30대 젊은 층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다른 분들을 감염을 시키는데 네. 그 감염된 분들 중에는 유소아나 노약자, 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 의해서는 그런 취약계층의 분들에 대해서는 생명의 위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가장 큰 감염 고리는 네. 그 젊은 층의 무증상 감염자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의 무증상 감염자.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픈지도 모르고 이게 가벼운 네. 감기 그렇죠. 증상인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네. 아이들이든 어르신이든에게 옮길 수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게 사실은 누구나 그런 걱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무증상 감염자여서 나도 모르게 앓고 지나갔을까 이런 가능성이 맞아요.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이 코로나19가 감기 바이러스가 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자라면서 코로나19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 번 앓거든요. 네. 그러한 경우에 이 코로나19도 그런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약간 변종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를 앓으면서 몸 안에 형성돼 있던 면역 T셀,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네. 코로나19가 들어왔을 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가 한 30% 이상이 된다는 일부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코로나19의 재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처에 지금 관련된 논문이 실린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이처에 실린 내용은 이제 우리가 감염자들 중에서
일부에서 이제 그 지속 기간이 그 바이러스 배출 지속 기간이 무증상 감염자가 19일 평균, 네. 그리고 증상이 있는 감염자가 평균 14일 정도고 무증상 감염자의 배출 기간이 최장 45일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45일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증상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감염되는 것이요. 네. 사실 기침이나 재채기보다는 호흡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할 때요? 네, 우리가 숨을 내쉬잖아요. 네. 숨을 내쉬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가장 많은 감염의 요인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아까 무증상 감염자들이 감염을 많이 시킬 수 있다. 네. 증상이 없잖아요. 그럼 네. 이런 분들이 지하철이나 네.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되는데 그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면 그 네.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마스크 잘 쓰고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사실 이거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네, 그런 가장 말씀 중요한 같습니다. 방법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하철에서 그렇게 마스크 잘 챙겨 쓰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얼마 전에 마스크 쓰지 않아서 참 이런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40대 여성에게는 다른 승객들이 항의를 해서 난동을 부린 그런 40대 여성이 다른 승객들에게 항의를 하다가 난동을 부리는 맞아요. 일이 예, 있었는데 뉴스 봤어요.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됐거든요. 그 영상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돈을 달라고! 아, 내리면 줄게! 아니야, 지금 너 지금!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야, 지금 너 지금!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내려서 돈 줘! 아니, 내려달라고! 내려! 한번을 돈 내놔요. 난 그럼 여기 신고할 거야. 우리가 신고한 거야? 아, 됐다고! 뭐 불필요한 다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분은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본인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건강상 이유로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아까도 뭐 호흡 말씀하셨지만 저런 상황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너무 생각하신 거죠. 예.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정말 호흡만으로도 주변에 감염을 시킬 수 있고 네. 그 감염되는 분들이 건강하신 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취약자 계통에서 감염이 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점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신다면 본인이 증상이 있건 없건 마스크 착용은 지금 같은 상황에는 필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다시 정리하면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네. 무증상의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기 때문에 무조건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든지 혹은 좀 이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강화를 더 해야 될까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인데 거리두기라는 것이 우리가 대중시설 이용을 조금 자제를 하고 소규모 모임을 자제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염이 가족 간 감염, 그러니까 밀접하게 같이 생활하는 경우는 한 17% 감염이 되고요. 네.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한 2.6%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생일 파티를 한번 했는데 네. 18명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암 투병 환자도 있으셨고 고령의 아버님이 감염이 되셔서 인공호흡기를 끼신 거죠. 네. 네, 그런 경우에 가족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모임, 동호회라든지 교회 소규모 모임이나 이런 생일 파티 이런 게 굉장히 사소한 문제 같지만 우리가 네. 밀접하게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뭐 카페라든지 네.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카페나 식당에 식당도 가면 가고, 예, 네. 사실 거리두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최소한으로 식사 시간을 줄여주시고 카페에서도 이제 음료를 마실 때만 마스크 착용을 조금 내려주시고 그 예. 외에는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테이크아웃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좀 좋지 테이크아웃. 않을까. 그리고 네. 이제 뭐
저는 카페에 저도 가끔 가는데요. 네.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음료는 조금 이따가 사실 먹고 좀 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생활이 어렵지만 네. 지금은 조금 그런 걸 지켜주는 것이 필요할 이게 것 이제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지쳤죠. 국민들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동행 세일 기간이 시작되는데도 세일도 네. 네. 많이 사시는 건 좋지만 그래도 손도 잘 씻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동행 드네요. 세일을 보니까 많이들 붐비시는데요. 줄 엄청 서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는 저는 조금 마스크를 KF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그 덴탈 마스크 말고요. 예, 덴탈 마스크는 조금 너무 밀접한 곳에서는 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약간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붐빌 때 꼭 가실 때는 조금 안전하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KF 한 같습니다. 80 정도는. 네네. 아. 네. 그런데 지금 독감과 비슷해질 확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우리가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걸 지금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야 그런 장기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백신이 마련이 되면 제일 좋은데 백신이 금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올 연말이 돼야 되거든요. 올 연말에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까? 백신이? 올 연말에 네, 가을에 지금 하나 두 개는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쓸 수는 없죠. 거기서 임상 이제 실험을 해야 돼서. 아니 임상 시험은 이미 끝나서 끝나고. 이제 네. 3상이 끝날 거고요. 네. 그 백신을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어느 정도나 걸리겠을까요? 지금 발표로는 내년 봄 정도 한 5억 병 정도 그리고 2021년 연말 정도 20억 병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네. 정도면 전 세계 좀 고위험군이나 네. 의료진한테는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도 또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의료 그 병상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맞습니다. 대책이 마련되고 우선 있을까요? 독감철과 겹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우선은 지금 하는 검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신속하게 독감처럼 2, 30분 내에 검사를 할 수 있어야 이 환자가 독감 환자인지 코로나19 환자인지 확진이 되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생활치료시설이 일부만 있다 보니까 네. 전부 격리병상으로 가다 보니까 병상이 부족하죠. 전국에 생활치료시설, 일반 병실, 중환자 병실을 나눠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해외 입국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네. 그러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좀 들어오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 국민들은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게 되면 네.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조만간 3, 4개월 정도면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면 국내에서도 조금 더 좋은 그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연구 기관도 기반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백신 얘기 나와서 네. 한 가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백신이 나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거? 미국입니까? 네, 지금 가장 빨리 네. 나올 것은 미국 네. 모더나에서 모더나. 네. 7월에 임상이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옥스포드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에서 임상이 들어가서 아마 9월, 10월에 나올 거라고 해서 두 개가 가장 빠르고요. 예. 또 중국은 영국이긴 하지만 발표가 정식으로 나지는 않았고 중국에서는 네. 이미 두 개 회사가 임상 3상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적어도 가을에는 한두 가을에는. 개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백신이 나오면 그거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혹시 독감 그것도 맞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독감 맞잖아요. 한 네. 10월, 11월부터. 네, 예. 독감은 반드시 맞으셔야죠. 맞아야 돼요. 독감은 9월에서 11월 초까지 맞아주시고요. 네. 그 후에 아마 우리가 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백신이 좀 나와서 빨리 이거 나와줬으면 좀 좋겠네요. 평상적인 생활로 좀 돌아가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